여러분, 오늘은 제 친구의 먼 친척 여동생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24년 봄, 서울 어딘가에 평범한 아파트,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갓 태어난 딸아이를 키우는 새내기 엄마였고 성실한 남편을 둔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복도 많다고, 남편도 좋고 아기도 예쁘고 라고. 여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깰까봐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 불도 켜지 않고 아기 침대 앞에 쪼그려 앉아서 딸아이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 생후 6개월 된 딸 잠든 얼굴을 보면서 혼자 실실 웃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면서 매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 그 전화가 온 건 11월 어느 날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자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젊고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과거에 대해 알고 있으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방에서 남편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잘못 걸려온 거라고. 거짓말은 익숙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하지만 그날 밤 여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5해 전의 일을 지우려고 그토록 애썼던 그 사람을. 여자가 25이던 해 그 남자는 회사의 팀장이었습니다. 43. 반듯하고 신중한 사람. 후배들에게 믿음직스럽기로 소문난 상사. 처음에 여자는 그를 그냥 존경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야근이 잦아지고 둘만 남는 밤이 늘어나면서 그 선이 흐려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여자도 모르는 사이에서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 결혼한 사람이야. 여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곧 이혼할 거라고.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다고. 서류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거짓말이었는지 지금도 여자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말을 믿기로 한 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스스로 떠났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을 때였습니다. 팀장의 아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중학생이던 딸아이는 흔들리는 집안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자는 도망치듯 그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다시는 그 시절을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사흘 뒤에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는 그분을 아주 잘 알아요. 여자는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여자 집에서 3정거장 떨어진 작은 카페였습니다. 먼저 와서 앉아있던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여자는 직감했습니다. 20살, 앳된 얼굴인데 눈빛은 차가운 아이, 팀장의 딸이었습니다. 여자는 팀장 딸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알아봤냐고요. 산부인과에서 봤다고 말합니다. 자기 일로 갔다가 막 출산하고 병실에 누워있는 여자를 봤다고 합니다. 남편이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갓 태어난 아기를 들여다보며 웃고 있는 그 장면을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지만 절대 잊지 못할 얼굴이었다고.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하늘이 저한테 기회를 준 거라고. 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장 딸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2천만 원.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 가정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여자는 카페를 나오면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세상에서 제일 단단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워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닐 정도로
그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여자는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돈을 마련해 보려 했습니다.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이 부족했습니다.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단독 명의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친구는 여자의 과거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말렸던 사람이기도 했고 수학이 너머해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나한테 보증 서달라는 게 말이 돼? 근데 그것보다 차라리 남편한테 말해. 이러다 더 크게 터진다. 여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팀장 딸이 선을 넘었습니다. 꽃배달부로 위장해서 여자네 집 주소로 직접 찾아온 겁니다. 여자의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딸은 태연하게 옆집을 찾는 척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 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린 거예요. 3일 드릴게요. 여자는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무엇을 알고 있는지, 증거는 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을 직접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한강 주차장, 늦은 오후, 차 안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여자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2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봉투를 열었다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아까와는 다른 목소리로. 아주머니는 정말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그게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거라는 거 저도 알아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갑게 굴어왔지만 그 아이도 결국 아직 20살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는 걸 봐왔던 무너지는 집안을 버텨온 아이였습니다. 이걸로 마지막이에요. 봉투를 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자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자는 아기가 잠든 걸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요. 여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예전에 팀장이라는 사람, 그가 유부남이었다는 것, 1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 결과로 무너진 한 가정.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그 얼굴이 여자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이 상처받은 얼굴이었다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충격이야. 근데 그보다 나한테 숨겼다는 게 더 힘들어.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각자 생각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이 어떻게 됐냐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자는 팀장 딸의 어머니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딸이 알려준 주소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세 사람이 한 방에서 울었습니다. 이상한 장면이었지만 아마 필요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딸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모든 걸 용서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하지만 봄이 오던 어느 오후 두 사람은 두 사람의 아기를 쳐다보며 유모차를 나란히 밀며 공원을 걸었습니다.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시절 하나쯤은 품고 삽니다. 문제는 그것을 평생 혼자 안고 가느냐 아니면 언젠가 내려놓느냐입니다. 여자는 늦었지만 내려놓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현명했는지 용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비밀은 감출수록 무거워진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를 혼자 지는 것보다 둘이 나누는 게 훨씬 오래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